여러분, 내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면 몰라도 나는 이미 나인데 내가 된다니 무슨 그런 하나마나한 질문을 하나 싶은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내가 존재하기까지 어떤 노력이라도 필요하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기까지 의외로 복잡한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뿐입니다. 저자에 의하면 내가 된다는 것은 의식적 경험이며 모든 의식적 경험은 일종의 지각입니다. 모든 지각은 일종의 제어된 또는 제어하는 환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된다는 것은 제어된 환각이라는 거죠. 제어된 환각? 그렇게 말하니 더 모르겠다고요?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유년기의 신기한 느낌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가 자연스레 그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가 건물에 크게 쓰여진 한글 간판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는데요. 왠지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옹알이를 하듯이 입안에서 오물오물 거리기만 할 뿐 선뜻 크게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는데요. 결국 엄마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죠. 엄마, 저건 뭐라고 읽어요? 엄마는 대중목욕탕이라고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따라 크게 소리내어 읽어보았는데요. 그 순간 말로 표현 못할 기쁘고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느낌을 단순히 한글을 처음 읽었을 때의 감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상한 감정도 결부되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내 몸의 주인이 바로 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쪽 손은 엄마 손을 잡았지만 또 다른 쪽 손은 내 마음대로 휘저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크게 엇갈려서 크게 걸을 수도 작게 엇갈려서 총총 쟁걸음으로 걸을 수도 있었고 가다가 멈출 수도 빠르게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라는 느낌은 깨달음의 순간처럼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강렬한 느낌이 바로 내가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내가 된다는 건 자아의 출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3자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바로 저 때부터 내가 나를 제3자가 보듯 보기 시작했겠구나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어쩌면 언어 능력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의 경험이고 사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자의 책 얘기를 해볼까요? 저자는 17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과학은 다름 아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언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무언가가 대체 왜 존재하는지 설명한다. 저는 저자의 이 표현, 알려주는 무언가가 바로 의식, 자아의식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박테리아 같은 단순한 유기체도 의식이 있을까요? 바이러스도 의식이 있을까요? 답은 제가 이 영상 뒷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자는 유기체의 지능이 있든지 없든지와는 상관없이 의식은 살아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 관점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을 의식이 없이 살점으로 된 자동장치인 동물기계에 불과하다고 봤지만 저자는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도 의식적 자아가 있고 우리가 바로 그 동물기계이기 때문에 의식적 자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된다는 경험은 뇌가 나의 몸의 내적 상태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자아의 본질은 이성적 마음도 비물질적 영혼도 아닙니다. 자아의 본질은 모든 자기 경험과 의식적 경험의 기초가 되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뒷받침하는 깊이 체화된 생물학적 프로세스입니다. 내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 몸, 내 신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과학이 발달하면 의식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의식 수준을 온도계처럼 정량적으로 잴 수 있게 될까요? 저자는 일부에서 의식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주고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라는 편협한 사례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식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2부에서는 이론과 여러 흥미로운 사례들을 들면서 우리의 행동과 지각이 모두 뇌기반 예측 프로세스이며 우리는 사물의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지각으로 최선의 추측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도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3차원 구조나 시각적 경험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는 감각도 지각의 한 측면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3부에서는 고무손 착각 실험 등을 예로 들어 신체를 소유한다는 감각도
예측이자 제어된 환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불리는 자유에너지 원리를 통해 유기체의 예측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저자의 이론인 제어된 환각, 동물기계 이론과도 매끄럽게 연결시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아닌 다른 의식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의식이 있을까 질문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저명한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박사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생명이 없는 기괴한 혼합물이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산을 확산시킬 정도로 지능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 바이러스는 지능이 있지만 의식은 없다는 뜻이고요. 박테리아도 의식은 없지만 의식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전구체가 있다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오늘은 뇌과학자 아닐세스의 책 내가 된다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자기가 된다는 의식적 경험이 결국은 우리의 살아있는 몸 때문에 발생하는 뇌 기반 예측이자 제어된 환각의 여러 형태라는 사실을 일반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쓰여졌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말이죠. 읽는 동안 저자는 유능한데 겸손하기까지 한 과학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올해 읽어야 할 과학책이 한 권 있다면 바로 이 책이라는 한 줄 평을 했던데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문학적 통찰과 철학적 사유를 겸비한 뇌과학책, 지루할 틈 없이 읽는 내내 흥미로웠던 이 책, 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